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지금 그 모든 인공지능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2017년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런 제목으로 뉴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화살표 치고 있는 것이 그 원 논문의 겉표지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Survey of Transformer라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논문이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그 제이 알라머라는 분이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 그 설명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놓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도 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용어는 이미 RNN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서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트랜스포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그다음에 RNN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지 이 트랜스포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RNN과 그 CNN, 그다음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먼저 공부하신 후에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텐션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딥러닝 구조에서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데 뭔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에 또 우리가 가중치를 두었는데 그 가중치를 바로 우리가 어텐션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면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똑같이 어텐션인데 이제는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가 아니라 인코더 내에, 그다음에 디코더 내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가중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텐션은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는 우리나라 말을 이제 번역을 할 건데요. 그래서 I love you라는 영어가 됐을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건데 이 나는이 이 이제 디코더에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디코더에 있는 나는이 인코더의 I love you에 어떠한 그러한 단어와 관계가 있는지 볼 때, 즉 디코더의 나는과 인코더의 I love you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 때, 즉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가중치, 이게 바로 어텐션이고요. 그다음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 내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인코더 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코더 내에 나는 학생이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은 학생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혹은 이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한 학생은 나는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인코더 내에 어떤 문장에서 각 단어끼리의 관계, 이 관계를 볼 때 필요한 그런 가중치를 우리가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게 비트윈이냐 위든이냐 이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랑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더에는 이제 인풋을 처리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제 모델이 들어가 있고, 디코더는 아웃풋을 처리하는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더를 이제 아까 이제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인코더가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원 논문에서는 인코더 6개, 디코더 6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자연어 나는 학생이다라는 인풋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인코더를 통과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코더에서부터 나온 아웃풋이 두 번째 인코더의 인풋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흘러가 가지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코더의 어떤 정보들이 우리 디코더에 쭉 주입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더 하나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물론 이거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키워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원 논문에 있는 그런 용어를 일단은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멀티헤드 어텐션, 여기 어텐션이라는 말이 있고 멀티헤드는 일단 잊어버리세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텐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이 어텐션은 인코더 내의 어텐션이니까 이건 셀프 어텐션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코더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어텐션이라는 블락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마스크드 어텐션. 이게 첫 번째 어텐션, 마스크 어텐션이 이제 셀프 어텐션에 해당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어텐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래디셔널 어텐션이에요. 즉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웨이트들,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코더에서부터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 논문에 이제 보면 이 구조,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설명하는 구조를 이러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인코더가 이렇게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디코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아까 인코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멀티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 어텐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어텐션이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인코더에 있는 첫 번째 어텐션을 우리가 인코더 내에서의 어텐션이니까 셀프 어텐션 이렇게 부르고, 자, 디코더 내에서의 어텐션이니까 셀프 어텐션인데, 이거는 마스크드라는 어떤 우리가 테크닉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셀프 어텐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코더의 두 번째 어텐션은 어, 일반적인 트래디셔널 어텐션이잖아요. 트래디셔널 어텐션은 뭐냐면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가중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렇게 부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는 크게 세 가지 어텐션이 있다. 첫 번째, 인코더 내의 셀프 어텐션. 죄송합니다. 인코더 내의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디코더 내의 셀프 어텐션 두 번째. 그 다음에 디코더에 있지만 인코더와 디코더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텐션 세 번째.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에는 몇 개 어텐션이 있다라고요? 세 개 어텐션 구조가 있다. 일단 이것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이제 인코더에서 인풋을 우리가 이제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제가 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그런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풋이 나는 학생이다라는 자연어가 들어갔어. 자연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보예요. 나는 학생이다. 우리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언어이잖아요. 한국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자연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코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혹은 임베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에서는 크게 세 개의 단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토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나는이라는 단어를 어, 일단 원합 벡터로 인코딩, 임베딩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에 해당하는 것만 1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임베딩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 나는이라는 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포함된 그런 벡터,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드 임베딩은 나는을 어떻게 이렇게 숫자로 변환해 주냐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워드 임베딩 쪽의 어떤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을 이렇게 바꿔주고 또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이란 자연어를 우리가 원합 벡터랑 워드 임베딩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벡터로 임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다도 마찬가지로 이다 자연어를 우리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로 변환을 해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됐어. 나는 학생이다라는 자연어를 워드 임베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임베딩된 벡터를 얻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벡터 안에는 이제 숫자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연어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순차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학생이다, 학생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다가 세 번째. 나는과 학생은 좀 가깝게 있고 나는과 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이런 어떤 순차성,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의 그 거리, 이 정보를 좀 주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RNN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계열에 특화된 어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즉 RNN은 구조 자체를 보면 어, 여러 개의 단어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쭉 구성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보시면 그런 구조가 아니야. 맞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지, 즉 시간에 대한 순차성을 어떻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숫자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그런 어떤 벡터를 또 만들어서 우리가 앞서 이제 구축했던 워드 임베딩에다가 이렇게 더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진 저 워드 임베딩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 요 정보가 더해진 요 벡터들은 이 나는 학생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나는 학생이다라는 그 순차성까지 포함된 그런 어떤 벡터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나는 학생이다 자연어를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우리가 임베딩된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더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의 인풋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어떤 전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 대한 어떤 트랜스포머가 이제 시작할 때 그 입력값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일단은 자연어를 맞아요. 워드 임베딩을 통해 가지고 기계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순차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더해줘.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풋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제 원 논문에 보면 이 뒷부분에 한 패러그래프, 한 섹션 정도로 작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원 논문에서는 사이뉴소이드 포지셔널 인코딩 기법을 씁니다. 사이뉴소이드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한 그런 어떤 인코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코딩한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모든 단어는 같은 차원의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구해줘야지 나중에 두 개를 더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 사이뉴소이드 포지셔널 인코딩은 먼 단어 사이에는 큰 값, 그 다음에 가까운 단어 사이에는 작은 값이 오도록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한번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나는 학생이다라는 걸 워드 임베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포지셔널 임베딩 벡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지우고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여기 이제 그 기호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워드 임베딩에서 D 모델이라는 거는 요 임베딩 벡터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1, 2, 3, 4니까 D 모델은 4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에서 이 POS라는 거는 입력 시퀀스 데이터에서의 임베딩 벡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학생이다라는 세 개의 토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이 0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학생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다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제가 이제 시작을 0으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이 0이 되는 거고 학생이 1, 이다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에 해당하는 POS가 0이 되는 거고 이다에 해당하는 POS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필요한데 이 i는 뭐냐면 임베딩 벡터 내 차원의 순서야. 그래서 이게 4차원이니까 우리가 0서부터 시작하면 0, 1, 2,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요 값은 과연 지금 0, 0, 요 값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원의 순서가 짝수일 때는 우리가 사인 함수를 쓸 거고 차원의 순서가 홀수일 때는 코사인 함수를 쓸 거야. 자, 차원의 순서가 짝수이니까 짝수는 0도 짝수이잖아요. 그래서 0, 2, 4일 때는 사인 함수, 그 다음에 1, 3, 5일 때는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00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써보면 P2 POS가 1이 되는 거, 포지션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도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0이니까 i가 0이니까 우리가 사인 함수를 써야 돼.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쭉 가보고 이 포지션은 뭐죠? 맞아요. 포지션은 0이야. 포지션은 0이니까 0. 그 다음에 만, 그 다음에 지수 2 곱하기 K는 얼마가 되냐면 K가 뭐죠? 맞아요. 여기 짝수잖아요. 우리가 짝수야. K가
0일 때 우리가 i가 0이니까 k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 d 모델은 4라고 했으니까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sin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 되고, 만의 4분의 0승은 1이니까 4분의 0이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만의 0승은 1이야. 그래서 1이 이렇게 되고, 또 sin 1분의 0은 그냥 sin, 앞서갔네. sin 0 이렇게 되는 거네요. sin 0은 0이니까 0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아마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거. 그러면 P는 2, 3이 될 거고, 식을 그대로 두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차원의 순서가 홀수이잖아요. 3이니까 홀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어떻게 되냐면 쭉 구구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포지션은 2가 돼. 맞죠? 여기 포지션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만 지수는 2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i는 홀수니까 1이잖아요. 1.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d 모델은 4니까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2가 되고, 만에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거 한번 다시 써보면 코사인 2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코사인 100분의 2 값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쭉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요 식에다 그냥 한번 대입되는 그런 연습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본 연습은 요거 첫 번째 거랑 요 마지막 거 코사인 100분의 2 나왔던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요 포지셔널 인코딩 값들이 이렇게 쭉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포지셔널 인코딩 사이의 유사도는 아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에서는 유사도가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갈수록 유사도가 큰 건데, 이 그림을 한번 찍어보면 뭐 20 가보면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는 가장 파란색으로 우리가 진하게 찍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포지션, 즉 근처에 있는 포지션에는 큰 값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과 50 같은 경우, 10과 50 같은 경우, 10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과 50이면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유사도가 흐린 파랑이니까 유사도가 좀 적게 나타나는. 자, 그래서 먼 단어 사이에는 유사도가 작고, 그다음 가까운 위치 단어들은 유사도가 큰 그러한 어떤 값을 우리가 인베딩한 그런 벡터에 더해줌으로써 그 순차성을 반영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그 포지셔널 인코딩 기법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한 사이뉴소이드라는 방법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최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뭘 설명을 드렸냐면, 인풋 자연어가 들어가면 인베딩을 하고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더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코더의 인풋이 딱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코더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인코더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셀프 어텐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eed forward라는 과정, 이 두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인코더 블락을 완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자세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이제 나는 학생이다가 인코딩 되고, 그다음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가 더해진 embedding with temporal information까지 다 들어간 벡터들이 이렇게 쫙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셀프 어텐션에는 키랑 쿼리랑 밸류라는 이런 어떤 특징 벡터들을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게 핵심이야. 트랜스포머의 어떤 핵심은 키 쿼리 밸류를 이용한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키 쿼리 밸류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인베딩 백 나는에 해당하는 특징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특징 벡터를, 자, 지금 요 세 개의 우리가 매트리스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쿼리에 대한 거, 키에 대한 거, 밸류에 대한 거. 그렇죠? Q, K, V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순서를 제가 여기 Q, K, V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키랑 쿼리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 첫 번째 보라색 매트릭스가 뭐냐면 쿼리 매트릭스야. 이 쿼리 매트릭스랑 나는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와 곱해. 그죠? 얘는 1 by 4고 그다음에 이게 4 by 2니까 두 개 곱하면 1 by 2잖아요. 그래서 1 by 2의 쿼리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야. 학생도 x2하고 이 쿼리 벡터 이 학생에 대한 쿼리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쿼리 매트릭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Q2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랑 밸류에 대한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 밸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죠? 나는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키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키에 해당하는 벡터를 구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맞죠? 밸류도 마찬가지죠. 밸류도 이 나는에다가 이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밸류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 이다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자, 이거 구할 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구할 때 요 키 쿼리 밸류 요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학습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냥 가중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W1, W2 이렇게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가중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웃풋에 어떤 손실함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W들이 다 결정이 될 겁니다. 물론 처음 W는 어떻게? 임의의 W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손실함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 W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W들은 다 어떻게 구해진다라고요? 키 쿼리 밸류의 매트릭스의 이 값들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학습을 통해서 구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구해지면 우리가 나는의 임베딩 벡터와 곱해져 가지고 그렇죠?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은 쿼리랑 키, 밸류 이렇게 세 가지 벡터가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이 쿼리랑 키는 곱해. 자, 일단은 쿼리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쿼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 질의하는 어떤 뭐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쿼리는 어떤 각 단어들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키는 뭐냐면 그 각 단어들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나는에 대한 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려고 나는에 대한 쿼리랑 나는의 키를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내적을 한 거예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트랜스포즈가 돼야지. 그래서 2/1과 1/2와 2/2를 곱해가지고 136이라는 어떤 값을 구했어. 자, 이건 뭐냐면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에서 나는 그 자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값이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과 학생의 관계를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의 쿼리는 그대로 있고 쿼리는 그대로 있고 학생의 본질이 되는 그 키 벡터와 곱해.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116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과 학생의 관계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지 이 116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 자, 세 번째로는 나는과 이다의 관계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전히 나는 퀘리를 이용하고 나는의 쿼리랑 그다음에 이다의 키 요 두 벡터를 곱해가지고 한 64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 136, 116, 64는 뭐냐면 각 단어 간의 어떤 관계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로 바꿀 건데 확률을 바꾸기 전에 일단 넘버 오브 헤드로 나눠줬어. 여기서 이제 넘버 오브 헤드는 제가 좀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8로 나눠져 가지고 17, 14, 8이라는 값을 얻었고 이 세 개의 값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하면 이런 확률로 다 더하면 1이 되는 확률로 바뀝니다. 자, 이 값이 뭐냐면 셀프 어텐션 값이에요. 그렇죠? 셀프 어텐션 값. 자, 그래서 0.952는 뭐냐면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에서 나는과 나는의 관계가 한 0.952 정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자기 자신과의 나는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단어랑 가장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과 학생의 관계는 0.047 정도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가 나는 결국 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과 이다는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기 있네. 현 시점에 쿼리 벡터와 모든 키 벡터와 비교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확률 값이 그 셀프 어텐션 스코어가 되는 거야. 왜 셀프 어텐션이라고 했죠? 맞아요. 인코더 내에서 관계를 우리가 본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 셀프 어텐션 값을 요 밸류 벡터 우리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밸류 벡터에다 곱하는 거야. 각 밸류 벡터에다 곱해. 이렇게 곱해.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 값이 곱해진 밸류 벡터 값들이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밸류 벡터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나는의 특징 벡터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됐죠? 응. 그래서 나는의 특징 벡터 Z1이 이렇게 해서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에 해당하는 밸류, 그 다음에 나는과 학생에 대한 밸류, 나는과 이다에 대한 밸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Z1은 보면 각 밸류 값의 합이지만 가중합이야, 맞죠? 그래서 나는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이다. 그래서 각각의 가중치가 포함된 그런 어떤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더한 Z1 나는에 해당하는 특징 벡터를 구했고 그 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학생에 대한 예제 한 번만 더 보면 이제 학생은 학생의 쿼리 벡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학생과 나는 학생의 쿼리 벡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학생이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키 벡터를 곱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과 나는에 해당하는 키 벡터를 곱하면 125, 학생과 학생 자신 149 가장 크겠죠. 학생과 이다. 그다음에 71. 그다음에 제가 넘버 오브 헤드로 일단 나눠주고 소프트맥스 펑션 취하면 각각의 확률값이 나타납니다. 이 확률값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셀프 어텐션 스코어 오브 학생. 학생에 대한 셀프 어텐션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학생과 학생 자신이 가장 큰 웨이트를 갖게 될 거고 나는 그 다음에 이다 이 순서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밸류 벡터에다 곱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각각의 밸류 벡터 곱하고 그 다음에 z는 어때?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z 값 얻는다라고 했어요. 이 G2는 뭡니까? 맞아요. Z2는 이 학생에 대한 최종적인 특징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단은 어떻게 하죠? 2단은 제가 이제 예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어. 2단은 이제 Q3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Q3 곱하기 K1, Q3 곱하기 K2, Q3 곱하기 K3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8로 나눠주고 소프트맥스 펑션 취하고 밸류 벡터에다가 곱해준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G3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그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나는 학생이다. 각각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왔고 특징 벡터들이 각각의 이제 나는 학생이다라는 거에 이제 우리 그 임베딩 벡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뭘 곱했습니까 우리가? 맞아요. 여기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우리가 매트릭스를 곱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매트릭스는 뭐라고 했죠? 맞아. 학습을 통해서 얻는 웨이트들의 그냥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쿼리, 키, 밸류라는 매트릭스를 학습을 통해서 얻으면 이 두 개를 곱해 가지고 뭘 구했냐면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쿼리랑 키는 곱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쿼리랑 키랑 곱해 가지고 하나의 값을 얻었고 그거를 우리가 그 넘버 오브 헤드로 나눠줬고 그 다음에 그걸 소프트맥스 취해준 게 셀프 어텐션 스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우리가 밸류 벡터에다가 곱해줘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Z라는 값을 얻은 거죠. 그래서 Z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맞죠? 나는 학생이다. 이게 나는 학생이다에 대한 최종적인 특징 벡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넘버 오브 헤드라는 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넘버 오브 헤드는 뭐냐면 아까 쿼리 키 밸류에 대한 그 매트릭스 있었잖아요. 가중치 매트릭스. 이 가중치 매트릭스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 논문에서는 넘버 오브 헤드를 몇 개를 사용했냐면 8개를 일단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여러 개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개의 관점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라는 거를 뭐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만 쓰면 우리가 첫 번째 쿼리 벡터가 얻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요 나는 학생이다를 요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얻은 또 쿼리 벡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개 헤드를 쓴다라는 거. 여러 개의 매트릭스, 웨이트 매트릭스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학생이다를 이 관점에서도 보고 저 관점에서도 보고 해서 여러 개의 쿼리 벡터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CNN에서 컨볼루션 할 때 우리가 필터를 적용하잖아요. 커널 혹은 필터를 적용하는데 그 필터를 한 번만 적용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 번 적용해서 여러 개의 피처 맵을 얻게 됩니다. 그때 왜 여러 개의 피처 맵,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냐면 그 이미지에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웨이트 매트릭스 요 세 개, 이 매트릭, 쿼리 매트릭스, 키밸류,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 요게 이거는 우리 CNN에서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쿼리, 키, 밸류 벡터가 얻어지면 이게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가 나올 거고 여러 개의 어텐션 스코어가 나올 거고 우리가 여러 개를 얻으면 여러 개의 Z가 나올 거야. 여러 개의 Z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그 관점에 대한 얘기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한번 지금 갑자기 큰 코끼리 그림이 뻥 튀어나왔는데 한번 들으시는 분들 좀 쉬시면서 저도 좀 물 좀 더 마실게요.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보고 코끼리의 어떤 부분이 좀 보이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아, 코끼리 상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꼬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리 또 어떤 분들은 그 큰 배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정보, 인풋 정보, 지금은 이제 이미지지만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들어온 인풋 정보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에서만 본다라는 거는 조금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개의 헤드를 통해서 CNN에서는 여러 개의 필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인풋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분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개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넘버 오브 헤드의 그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헤드를 원논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8개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8개의 Z값이 쭉 얻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래 인풋이 이 3바이 4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바이 16을 3바이 4로 바꿔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W0라는 또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로 곱해줍니다. 이 웨이트 매트릭스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바이 16인 경우에는 16바이 4를 곱해줘야지 우리가 3바이 4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바이 4 또 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어져서 이 두 개를 곱해줘가지고 원 입력 차원과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제이 알라머 그 블로그에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연어가 들어와. 자연어 여기 Thinking Machines라는 자연어가 들어왔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맞아, 워드 임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 더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 해주고 포지셔널 인코딩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8개 헤드를 씁니다. 8개 헤드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x랑 곱해줄 쿼리 키 밸류의 그 값이 총 8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보라색이 8개 있고 또 키에 대한 매트릭스가 8개가 있고 밸류에 대한 또 매트릭스가 8개가 있고 자, 그러면 x에다가 이걸 각각 곱해주면 키 쿼리 밸류에 대한 벡터들이 8개씩 얻어질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된 건데요. 쿼리랑 키랑 곱해주고 그 곱해준 값을 밸류에다가 또 곱해줘가지고 맞죠? 다시 쿼리랑 키랑 곱해줘가지고 내적을 취하면 하나의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 값을 밸류 벡터에다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z 벡터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얻어집니까? 8개가 얻어져. z 0서부터 시작됐으니까 0에서부터 7개, 즉 8개의 z 벡터가 얻어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W0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원 매트릭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2 by 4잖아요. 그래서 2 by 4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W0를 곱해준다. 이 W0도 어떻게 얻는다라고 했어요? 학습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제가 설명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가 이제 인코딩 벡터들, 넘어갔네요. 이 인코드 벡터들은 추가적인 좀 이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코딩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일단 리지듀얼 커넥션이라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Z1과 그 원래 벡터를 더해주는 리지듀얼 커넥션. 왜 리지듀얼 커넥션을 하는지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진 벡터들을 한 번 더 피드 포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트랜스폼된 벡터를 얻습니다. 그래서 피드 포워드를 취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뉴럴 네트워크를 취한다라는 거고, 뉴럴 네트워크를 취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얻은 요 벡터를 다시 한번 선형 결합하고 비선형 변환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특징 벡터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쭉 W들이 이렇게 계산이 될 거잖아요. W. 그래서 이 Z1도 이 W를 통해서 한 번 더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딥러닝 구조를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W 작업을 통해서 웨이트를 곱해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로스 함수를 줄이는 그러한 어떤 미세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로 이제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무거운 모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인코더도 이러한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하는 거고, 또 인코더와 디코더의 관계, 또 인코더 내에서도 뭐 단순히 어텐션 작업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까지 얻어가지고 최종적인 특징 벡터들, 나는 학생이다에 해당하는 특징 벡터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최종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나는 학생이다라는 지금 우리가 인코더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에 대한 워드 임베딩 더하기 포지셔널 인코딩 된 벡터들이 쭉 얻어졌고, 그것들을 각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셀프 어텐션 작업을 취했죠. 셀프 어텐션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쿼리 벡터하고 그 키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해서 하나의 값. 이게 결국은 핵심인 거야. 이게 요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여기 넘버 오브 헤드로 나눠줬죠. 넘버 오브 헤드 아까 8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이 값을 우리가 밸류 벡터에다 곱해준 거죠. 그렇죠? 먼저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에 또 확률값이 됐고, 얘를 밸류 벡터에다 곱해준 요 과정이 요 셀프 어텐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드된 벡터들이 이렇게 쭉 얻어지면 우리가 아까 뭐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라든지 피드 포워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특징 벡터들이 얻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인코더라면 요 값이 두 번째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셀프 어텐션은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한번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풋이 이거야.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이제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 동물이 너무나 피곤해서, 맞죠? 너무나 지쳐가지고 거리를 건너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코더 내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각 단어들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보는 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잖아요. 그러면 요 it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떠한 단어들,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와 가장 관계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가 5개라는 거는 인코더 그 5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쭉 계산해 봤더니
이제 색깔이 진한 쪽, 즉 여기서 가면 it과 가장 색깔이 진한 노란색으로 색깔이 진한 게 애니멀이고 이쪽으로 진한 거는 tired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it과 가장 관계가 많은 것은 animal. it은 지금 animal 동물을 가르치고 있는 대명사잖아요. 그다음에 그 동물이 결국 좀 피곤하다라는 것도 어떤 핵심 단어니까 이 두 단어가 it과 가장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인코더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디코더 과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디코더 과정에서 키워드는 마스크 셀프 어텐션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마스크 셀프 어텐션은 디코더 내에서의 어텐션, 즉 이것도 셀프 어텐션이에요. 근데 이제 마스크드라는 그런 새로운 테크닉이 들어간다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디코더는 영어죠. I am a student. 저 영어 이제 네 단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미 그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I에 해당하는 것, I에 대해서 우리가 쿼리, 죄송합니다. 쿼리 키 밸류 벡터를 구할 수 있어. 이 쿼리 키 밸류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맞아요.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얻은 요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얻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쿼리랑 키는 곱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i가 기준이니까 i 쿼리 q1을 기준으로 해서 k2, k3, k4를 다 곱해줘가지고 우리가 구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헤드로 나눠줬고, 그래서 19, 13, 6, 7이 됐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주행해가지고 최종적인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밸류 값을 우리가 곱해주고 우리가 다 더해줄 건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i라는 것이 번역될 때는 am a student는 볼 수가 없어요. 미래 시점 정보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i라는 게 번역이 됐을 때는 am a student는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m a student는 i 관점에서는 미래 시점 정보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우리가 대치를 해줘가지고 이 어텐션 스코어가 다 0이 되도록 그냥 강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 벡터 계산할 때 각각의 어텐션 스코어를 우리가 곱해주는데 이게 0이니까 i를 계산할 때는 m a student는 다 0이라는 거지. 가중치가 없는 거지. 그냥 i는 그냥 i의 정보만 이용해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에 대한 z1 벡터를 구할 때는 m a student에 대한 가중치는 전혀 없이 i에 대한 가중치만 갖고 우리가 z1 벡터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현 시점의 쿼리 벡터와 그다음 과거 시점의 키 벡터와 비교하여 어텐션 스코어 계산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력과 같은 차원이 되도록 z 도출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가 인코더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레이어 노멀리제이션도 했고 리지dual 커넥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가지고 똑같이 Z1 벡터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에 대한 셀프 어텐션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M은 자, M 기준에서 I am a student M 시점에서는 student는 이제 미래고 i는 이미 있는 거니까 i랑 m을 이용을 해가지고 m에 대한 우리가 벡터를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m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쿼리는 다 m에 대한 q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1 곱하고 또 k2 곱하고 k3, k4 곱하는데 여기서는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꿔요. 왜? m 시점에서 어와 스튜던트는 볼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8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스코어 구해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줬고 이 두 개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z 값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m에 대한 어떤 디코디드 벡터가 구해지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진 어떤 값들이 이제 두 번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트레디셔널한 어텐션이에요. 결국 인코더 내 혹은 디코더 내에서만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디코더의 쿼리 밸류와 인코더의 키 밸류 값의
값을 이용을 해 가지고 계산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m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m에 대한 거니까 지금 쿼리 밸류가 q2가 되겠죠. q2.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키와 밸류는 인코더의 키와 밸류 값을 이용한다는 게 핵심이야. 여기 인코더의 키와 밸류 값을. 그래서 인코더는 나는 학생이다 이잖아요. 그래서 나는의 키값, 나는의 밸류 값 이미 구해놨었잖아요. 그래서 나는의 키값 곱해서 이렇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맞아요. 이거는 m과 나는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중치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m과 학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중치. 이거는 m과 이다의 가중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I am a student는 직관적으로 나는 학생이다. m은 이다랑 가장 관련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장 큰 가중치가 구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쿼리는 디코더에 있는 값을 쓰고 내가 이제 궁금한 거니까 쿼리는 어떤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코더의 값을 쓰고 나머지 키랑 밸류 값은 인코더에서 계산된 그 값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Z1 구하고 나머지 I 그 다음에 student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제 여기서 뭐 소프트맥스, 리니어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그 예측 그 프레딕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m 다음에 어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돼서 어구나라고 이제 어가 예측이 되는 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단은 트랜스포머는 그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인코더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핵심은 셀프 어텐션. 그렇죠? 그다음에 디코더는 어떻게 됩니까? 디코더도 여기서는 마스크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그래서 디코더에는 셀프 어텐션과 그다음에 우리들 알고 있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여기서의 그 쿼리는 디코더에 있고 키와 밸류는 이 디코더가 아니라 인코더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코더로부터 계산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는 이제 보시면 그 셀프 어텐션이 추가됐다라는 거, 그거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가지고 그 순차성을 부여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통해서 그 관계도 이제 좀 설명을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보시면 원 논문에 제가 테이블 2에서 보시면 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가지고 기계 번역, 영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논문 이 베이스 모델하고 빅 모델은 원 논문의 테이블 3인가요? 3를 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는데 다른 좀 더 큰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용하고 그 넘버 오브 헤드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 모델과 빅 모델이 구별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셀프 어텐션에 대한 그림, 원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과 가장 관계 있는 게 각 인코더에서 어떤 단어와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애니멀과 타이어드랑 가장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초반에 2022년도에 그 트랜스포머 서베이 논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관점에서 뭐 모듈 레벨, 뭐 아키텍처 레벨, PTMS, 어플리케이션 이런 관점에서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논문에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하이라키컬한 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합을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자, RNN은 입력값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죠. 그래서 어떤 현재 시점의 정보를 우리가 처리할 때 과거 시점의 히든 벡터를 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포함해가지고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병렬적 이게 다 직렬적인 거야. 맞죠? 그래서 현재 시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의 정보들을 다 순차적으로 얻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끊긴다면 현재 시점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직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자, 트랜스포머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맞죠? 여러 개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컴퓨테이셔널한 쪽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인 정보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텐션 맞죠? 각종 어텐션을 현란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내에서 셀프 어텐션 이용하고 그 각각을 또 결합하는 셀프 디코딩 인코딩 디코딩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도 또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어텐션. 그래서 논문 제목이 All you need is attention. Attention is all you need. 어텐션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논문이잖아요. 그 정도로 어텐션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고. 어텐션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가중치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중치는 다 어떻게 구합니까? 학습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무지막지하게 연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W를 구해서 굉장히 미세 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다양한 모듈을 변경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면에서는 NLP를 타겟으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뭐 이미지라든지 매니팩처링 쪽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타임 시리즈 그 포캐스팅 메소드 쪽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애노말리 디텍션 쪽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구조의 모델들이 굉장히 정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는 이 정도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